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예의라는 게 없어. 무례한 사람들만 득세하고 착한 사람만 바보 취급받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정중한 사람이 손해만 보는 걸까요? 무례함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 똑같이 무례하게 굴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크고 작은 관계들 속에서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가 나서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왠지 찜찜하고 후회가 밀려오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중한 말이 진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정중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례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정중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정중함의 본질.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중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중함을 약함으로, 겸손을 굴복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중함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이 때로는 만만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뭘 해도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정중함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고 온화하되 허물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정중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중함의 모습입니다. 정중함이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이 확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정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낼 때 오히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의 말이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의 힘입니다. 정중함은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겠어요? 무례함의 정체. 그렇다면 무례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례함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례한 행동의 뿌리에는 대부분 불안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셋째,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어. 어른 앞에서 자리도 안 비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어색해졌죠. 그런데 그 여성은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순간 화를 내던 남성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오히려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 남성을 나쁘게 보던 시선이 이제는 정중하게 대응한 여성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의 마법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그대로 받아치지 않고 정중함으로 응답할 때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누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중함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들어보시면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중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정중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무시하지 않을까? 착한 사람으로만 보여서 만만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정중함과 약함을 혼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정중함은 단호함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강해 보일까요? 뭐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너나 잘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 중에서요. 겉으로는 첫 번째가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두 번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 없이 악을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베품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을 무시하며 무례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만만하게 볼 거야. 하지만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료 관계가 악화되고 직장 분위기가 나빠지며 결국 여러분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품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 우위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무례함에 맞서 무례함으로 대응할 때는 자존감이 깎입니다. 나도 결국 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중함으로 대응할 때는 자존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잠깐,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도 가끔은 강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함 속의 강인함. 정중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간디는 평생 비폭력과 정중함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섰습니다. 그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정중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영국 관리들이 그를 모욕하고 체포해도 그는 끝까지 정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방법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온순한 방법으로 어떻게 강대한 영국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간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함과 비폭력이 가진 진정한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강대국을 정중함과 비폭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간디의 승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상대방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깨웠다는 점입니다. 정중함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의 중에 한 직원이 계속 반대 의견만 내면서 분위기를 흐렸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그 직원을 질책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이 팀장님은 달랐습니다. 김 대리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다만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대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김 대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김 대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직원은 점차 건설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회의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직원은 팀장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비판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건설적인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정중함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정중함은 단지 예의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끌어내는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정중함은 바로 그런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정중함이 통할까? 정말 악의적인 사람에게도 정중함이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정중함의 한계와 지혜. 물론 정중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의로 다가가도 계속해서 무례하게 굽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중함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중함의 목적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은 물이 바위를 뚫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은 바위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중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위에 구멍을 뚫어냅니다. 물은 바위보다 부드럽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바위가 물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화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정중함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과 정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정중함은 때로는 우회로를 택할 줄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주먹으로
이기려 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말 한마디가 주먹보다 강하더라.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바로 맞서서 싸웠고 그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중함을 선택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마치 뛰어난 무술가가 길거리 싸움을 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술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굳이 남들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정중함을 약함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중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함의 실천법과 따뜻한 마무리. 정중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급하게 반박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전운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틀렸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세요. 잠깐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중함의 한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온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리 있는 점이 있네요. 다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사실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기분이 나쁘다 대신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6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정중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사랑하세요. 정중함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중함은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정중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화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중한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중함이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며 무례함에 대한 가장 단단한 방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의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무례함을 만나더라도 정중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품격을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중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기,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같은 작은 실천들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중함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중함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